올케가 웃었습니다. 순남 앞에서 당당하게 비웃었지요. 오빠가 줬다고? 증거 있어. 그 한마디가 순남의 40년을 짓밟았습니다. 지난 이야기를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오빠 성호가 세상을 떠난 날 새벽, 달동네 슈퍼여주인 박순남은 유품박스 속에서 편지 묶음을 발견했지요. 40년 전 소인이 찍힌 편지들. 그런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편지들이었답니다. 누군가가 가로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 속에는 오빠가 자기 이름으로 사들인 땅 이야기가 적혀 있었지요. 오늘은 그 땅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빠의 49제가 지나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달동네 슈퍼의 새벽은 언제나처럼 조용했지요. 11월에 찬 공기가 낡은 합판 문틈으로 스며들어 왔답니다. 순남은 슈퍼 안쪽 작은 방에 앉아 오빠의 편지들을 다시 펼쳐 들었습니다. 읽고 또 읽어도 손이 떨렸거든요. 편지마다 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광주 어느 동네 순남 명의로 사뒀다는 이야기. 충남 아산에도 한 필지, 순남 이름으로 등기를 넣었다는 이야기. 그 땅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순남은 알 수가 없었지요.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을 어디서 어떻게 떼야 하는지조차 몰랐으니까요. 그때 슈퍼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최진수였지요. 70대 초반에 은퇴한 구청 문서과 직원. 가는 태 안경에 낡은 감색 재킷을 걸친 순남의 오랜 단골이었답니다. 매일 새벽 두유 한 팩과 삶은 달걀 하나를 사가는 분이었거든요. 진수는 순남의 얼굴을 한 번 보더니 선체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또 못 주무셨어요? 순남은 대답 대신 편지들을 내밀었습니다. 진수는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지요. 그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다 읽고 나서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동네 골목에 찬 새벽이 훤히 보이는데 진수의 눈빛이 멀리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러더니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등기부등본, 지금도 인터넷으로 뗄 수 있거든요. 진수가 낡은 서류 가방에서 판형 컴퓨터 하나를 꺼냈습니다. 뜻밖이었지요. 순남은 그가 그런 걸 가지고 다니는 줄 몰랐답니다. 진수는 말했습니다. 구청 다닐 때 배웠어요. 문서 없으면 아무것도 증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기록으로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둘은 나란히 낡은 진열대 뒤에 앉았지요. 슈퍼 안에는 라면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답니다. 편지에 적힌 주소들을 하나씩 넣어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땅들은 지금 어느 이름으로 올라와 있을까요? 첫 번째 주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어느 집원. 조회 결과가 떴습니다. 진수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순남은 화면을 들여다봤지만 작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래요? 제 이름 나와요. 순남이 물었습니다. 진수는 잠시 말을 고르는 것처럼 입술을 한번 다물었다가 열었지요. 이복순. 이 이름 아세요? 순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복순. 오빠의 아내? 순남의 올케였습니다. 두 번째 주소도 그랬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지요. 편지에 박순남 명이라고 적혀있던 땅 5필지. 그 전부가 이복순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답니다. 언제 바뀐 것인지 진수가 이력을 훑어봤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1998년. 어떤 것은 2005년. 어떤 것은 2011년이었지요. 편지들의 소인이 1983년에서 1990년 사이였으니 오빠가 편지를 보낸 뒤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명의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순남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합판 문틈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요. 손에 들고 있던 편지가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그게 유일한 소리였답니다. 진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함부로 단정하기 전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남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꾹 참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 오후, 순남은 슈퍼문에 잠시 자리 비웁니다. 종이를 붙였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요. 20년 넘게 이 슈퍼를 지키면서 한 번도 낮에 문을 닫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낡은 꽃무늬 앞치마를 벗고 베이지색 카디건을 여몄습니다. 지하철 2번, 버스 1번, 올케 이복순이 사는 아파트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었답니다. 도착해보니 24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로비에 입주민 확인 전화기가 있었고 경비원이 앉아 있었지요. 순남은 처음 보는 세상 같았습니다. 자기가 사는 달동네 슈퍼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거든요. 로비 바닥이 대리석이었고 화분이 키만큼 크게 서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순남은 말했지요. 1803호요. 이복순 씨 댁입니다. 경비원은 전화를 했고 잠시 후 엘리베이터 앞에 서도 된다는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순남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작고 구부정한 여자가 서 있었지요. 얼굴에 주름이 깊었고 머리카락은 반은 휘었습니다. 오랜 세월 새벽마다 일어나 냉장고를 열고 닫고 무거운 상자를 옮기고 찬물로 손을 씻으며 살아온 얼굴이었답니다.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분당구 대리석 로비가 낯선 게 아니라 그 얼굴이 이런 곳에 서 있다는 게 낯설었지요. 18층 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복순이었지요. 기름기 빠진 새까만 머리를 단단히 올려 묶고 진한 분을 바른 얼굴. 금고거리가 반짝였습니다. 비싸 보이는 꽃무늬 블라우스에 눈은 처음부터 차가웠지요. 어머, 신우. 어쩐 일이야. 말은 반갑게 했지만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답니다. 순남은 들어가서 마주 앉았습니다. 거실이 넓었지요. 텔레비전이 크고 소파가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베란다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 보였지요. 순남은 가방 안에서 오빠의 편지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올케 언니. 이거 봤어요. 이복수는 편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잠깐이었지요.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 아주 짧게. 그러나 순남은 그것을 보았답니다. 이복수는 이내 표정을 고쳤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입꼬리를 올렸지요. 이게 뭐야? 낡은 편지잖아. 유순남이 말했습니다. 오빠가 제 명의로 사둔 땅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 다 올케 언니 이름으로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복순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쨌다고 우순남이 다시 말했지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아서요. 이복순은 소파 등받이에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그 자세가 오만했지요.
신우, 무슨 말 하는 거야? 영감이 나한테 준 거야? 내 이름으로 해놓은 거라고 순남이 말했습니다. 편지에 제 이름으로 등기 넣었다고 적혀 있어요. 이복순이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증거 있어? 오빠가 준 거 아니라는 증거? 신우가 받을 거라는 증거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지요. 과연 순남에게는 그 땅이 자기 것이라는 증거가 있을까요? 올케의 저 당당한 얼굴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이복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갔지요. 신우, 솔직하게 말할게. 영감이 살아있을 때 나한테 다 정리해줬어. 법적으로 하자 없어. 근데 지금 이게 뭐야? 남의 집에 들어와서 먼 낡은 편지 들이밀고. 신우 요즘 어디 아파? 아, 나이 드시면 그럴 수도 있지. 예순남의 눈이 커졌습니다. 올케는 계속했지요. 요즘 혼자 사시잖아. 그 낡은 슈퍼에서. 외로우시면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 기억이 가끔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순남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치매. 올케는 지금 자신을 치매 노인으로 몰고 있는 것이었지요. 순남의 손이 떨렸습니다. 탁자 위에 편지가 또 바스락거렸지요. 목구멍에 무언가가 올라오려 했습니다. 그것을 삼켰습니다. 한 번 삼키고 또 삼켰지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올케 언니. 그 편지들이 왜 오빠 유품 박스에 있었는지 아세요? 이복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글쎄, 영감이 뭘 챙겨놓은 거겠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순남이 말했습니다. 40년, 간 제가 한 통도 못 받은 편지들이에요. 이복순이 어깨를 으쓱했지요. 그건 신우가 못 받은 거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 눈이 차가웠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답니다. 순남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터지려 했지만 40년, 세월이 그것을 눌렀습니다. 오빠와 헤어졌던 날, 달동네 슈퍼 앞에서 혼자 울었던 밤들, 편지 하나 못 받은 채 기다렸던 세월.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목구멍까지 올라왔지요. 그리고 순남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가 저한테 40년을 보낸 거야? 그 세월 동안 편지를 보내고 땅을 사두고 동생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그 편지들이 어떻게 오빠 유품 박스에서 나왔는지 한 번도 뜯기지도 않은 채로 나왔는지 올케 언니는 모른다고? 오빠가 보낸 편지를 오빠 집에서 봉투도 안 뜯은 채로 찾은 게 그게 말이 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순남은 멈추지 않았지요. 저는 오빠가 저를 잊은 줄 알았어요. 40년을 버려진 줄 알고 살았어요. 그게 얼마나 긴 세월인지 알아요. 오빠 얼굴도 꿈에서 가끔 봤는데 꿈에서 도 오빠가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거야? 그게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지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 오빠는 저를 생각했어? 40년을 근데 누군가가 그걸 가로챈 거야. 순남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증거 있냐고? 올케 언니가 증거 내놔야 하는 거 아니야? 뜯지도 않은 편지가 왜 오빠 서랍에 있었는지 그걸 설명해봐. 이복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눈빛이 흔들렸지요. 그러나 단 1초였습니다. 이복순은 이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서늘해졌지요. 신우.
나 변호사 알아. 괜히 엉뚱한 소리 퍼뜨리고 다니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어? 알아. 노인이라고 봐줄 수 없어. 그러더니 현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라는 것이었지요.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오면 그때는 경비 부를 거야. 외순남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편지를 챙겨 가방에 넣었지요. 그리고 문 앞에서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복수는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지요.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그 눈 안에 오빠에 대한 미안함이라도 있었으면, 오빠 이름 한마디라도 꺼내는 사람이었으면, 순남은 그것을 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순남은 말없이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순남은 눈을 감았습니다. 18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 그 시간 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지요. 다리가 조금 후들거렸습니다. 로비를 나와 찬 공기를 마시니 그제야 숨이 쉬어졌지요. 11월에 분당 하늘이 낮고 흐렸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서 순남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이 쌩쌩 소리를 냈고 맞은편 아파트 창문에는 불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지요. 저 집들 안에는 누가 살까? 따뜻한 밥을 먹는 가족이 있겠지? 오빠는 저 분당에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왜 한 번도 순남을 불러준 적이 없었을까? 아니, 불렀을지도 모르지. 그 편지 속에 있었을지도 모르지?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진수였지요. 사장님, 어떻게 됐어요? 순남은 잠깐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짧게 말했지요. 전부 올케 이름이래요? 오빠가 줬다는데? 증거 있냐고 하더라고요. 진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순남이 물었지요. 알았다니요. 진수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내일 슈퍼로 가도 될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날 밤, 순남은 슈퍼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라면 하나를 끓였는데 먹지 못했지요. 냄비에 담긴 라면이 불어서 퍼져갔습니다. 새벽 3시가 되었지요. 달동네 골목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깜박였지요. 순남은 유품 박스에서 나온 편지들을 모두 꺼내 탁자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오빠의 글씨체. 삐뚤빼뚤하지만 힘있는 글씨. 오빠는 원래 글씨를 잘 썼는데 이 편지들은 글씨가 약간씩 흔들려 있었답니다. 급하게 쓴 것인지 감정이 격했던 것인지. 순남아. 그 첫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순남아. 40년 만에 오빠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지요. 순남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이 거칠었지요. 굳은 살이 박인 온갖 새벽을 이겨낸 손이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진수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어제와 달랐지요. 뭔가를 알고 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순남이 커피를 타주자 진수는 두 손으로 받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지요. 사장님. 어제 저녁에 제 옛날 동료한테 연락이 왔어요. 구청 문서가 후배인데 며칠 전에 제가 부탁을 해뒀거든요. 이 땅들 명의 변경 이력 좀 살펴봐 달라고 순남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진수가 말을 이었지요. 1998년 첫 번째 명의 변경이 있었는데 그때 위임장이 사용됐대요. 박순남 명의의 위임장이요.
순남의 눈이 커졌습니다. 위임장이요. 제가 쓴 거요. 진수는 고개를 저었지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그 위임장 원본이 어딘가에 있을 수 있대요. 오래된 서류들은 구청 창고에 보관하거든요. 순남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희망 같은 것이 스쳐갔지요. 그러나 진수의 표정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순남이 물었지요. 왜 그런 얼굴이에요? 진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어제 저녁에 또 연락이 왔는데 이 슈퍼 건물 곧 철거 예정이래요. 순남의 몸이 굳었습니다. 철거요. 진수가 말했지요. 달동네 재개발 구역으로 묶였는데 건물주가 합의를 안 해줘서 미뤄지다가 최근에 법원 결정이 났대요. 빠르면 2달 안에 철거 들어온다고요. 순남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2달의 슈퍼를 20년 넘게 지켰는데 2달 뒤에 없어진다는 것이었지요. 진수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건물주가 누군지 아세요? 순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의가 이복순이에요. 방 안이 조용해졌지요. 라면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슈퍼 안에서 진수의 그 말이 오래 울렸습니다. 올케였습니다. 순남이 20년 넘게 세를 내며 살아온 이 슈퍼 건물이 올케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요. 오빠 땅만 가로챈 게 아니었답니다. 순남이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자리까지 처음부터 전부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발 아래 땅까지 빼앗긴 이 순간에 순남은 천천히 슈퍼 카운터를 둘러봤습니다. 20년 넘게 손으로 닦아온 플라스틱 카운터, 새벽마다 올려놓던 두유 냉장고, 벽에 기댄 낡은 진열대들, 단골 할아버지들이 앉아가는 플라스틱 의자 2개 이것들이 사라진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지요. 아니, 실감하기 싫었습니다. 진수가 일어섰습니다. 사장님, 저 다음 주에 한 번 더 올게요. 구청 창고에 서류 찾으러 가봐야 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순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진수 씨, 그 말이 가늘게 떨렸지요. 진수는 재킷깃을 세우며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한 번 돌아봤지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끝 아니에요. 그 말을 남기고 합판문이 닫혔습니다. 순남은 혼자였습니다. 슈퍼 안에 새벽의 냄새와 함께 혼자였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슈퍼 앞 전봇대에 종이 하나가 붙었지요. 노란 종이였습니다. 순남이 나가 읽어봤지요. 건물명도 예고 통보.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45일 뒤 그 밑에 작은 글씨로 건물주 이복순의 이름이 찍혀 있었지요. 순남은 그 종이를 뜯으려다가 멈췄습니다. 뜯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달동네에서 30년을 함께 산 김말순 할머니였지요. 두부 한 모를 사면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종이 뭐예요? 슈퍼 없어지는 거 아니지요? 순남은 웃으며 말했지요. 아직 몰라요. 어떻게 되겠지요? 말순 할머니가 두부 봉지를 꼭 쥐며 말했습니다. 여기 없어지면 우리 어디 가요? 경로당 할머니들 다 여기 와서 쉬는데 순남은 웃음을 유지했습니다. 그 웃음 뒤에서 눈이 뜨거워졌지요.
할머니가 나가자마자 순남은 카운터에 팔꿈치를 짚고 이마를 댔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카운터의 온도가 이마에 닿았지요.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카운터 위로 떨어졌지요. 이 슈퍼는 이 달동네에서 순남의 전부였습니다. 오빠한테도 버려진 줄 알고 세상에서 혼자인 줄 알면서도 이 슈퍼 하나를 붙들고 살아온 것이었지요. 가진 것이라곤 이것뿐이었는데 이것마저 올케의 것이었다니? 이것마저 빼앗기는 것이라니? 바닥까지 내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새벽 3시였습니다. 슈퍼 안이 고요했지요. 가로등 빛이 합판 문 틈으로 가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순남은 카운터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지요.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진수였지요. 문자였습니다. 사장님. 찾았어요. 창고에서 찾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갈게요. 이게 다 끝낼 수 있어요. 순남은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이게 다 끝낼 수 있어요. 이게 다 끝낼 수 있어요. 이게 다 끝낼 수 있어요. 찾았다고 했습니다. 창고에서 무엇을 찾은 것일까요? 내일 아침 진수가 가져올 그 서류 봉투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 것일까요? 다음 이야기를 꼭 들어주십시오. 마지막 편, 새벽 3시의 약속에서 40년을 기다려온 진실이 마침내 펼쳐집니다. 진수가 구청 창고에서 꺼내온 낡은 서류. 봉투. 오빠 박성호가 40년 간 새벽 3시마다 직접 구청에 제출한 위임장 원본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본에는 올케 이복순이 평생 감추려 했던 결정적인 비밀이 담겨 있었지요. 순남의 40년이 한 장의 종이로 증명되는 날, 이복순이 마침내 무릎을 꿇는 날, 다음 편에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순남이를 다음 이야기까지 걷게 합니다.